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댓글 컨텐츠입니다. 영상 제목, 난 경제적으로 성공 못한다. 그냥 월급 들어오면 명품 사고 여행 다니고 놀자. 2030 대부분이 이 마인드죠.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닌데 좀 상당 부분 많이 있죠. 지금 젊은 친구들이 뭔가 성공에 미친 것 같아. 성공하는 사람에 미친 것 같은데 이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없는 사람이 성공을 하려면 좀 무리수를 던져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거야. 이 무리수를 던졌다가 잘못되면 나락으로 빠져가지고 평생 동안 고통받으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좀 그런 케이스 보이잖아요. 영끌비트. 집 하나 잘못 물어가지고 평생토록 고통받고, 그리고 내 자식까지 고통받고, 빚내서 투자했다가 잘못돼가지고 나 때문에 우리 가족까지 고통받고, 사회하게 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 이 생각이 들어. 아까 똑같은 소리 했는데 왜 사람들이 성공하기 미쳤을까? 언제부터 성공이 이렇게 목을 맸을까? 사실 옛날에도 목을 매긴 했지만 한국 사람들이 성공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성공하는 사람은.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미디어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의 영향이. 미디어에서 한창 인기가 많은 게 뭐냐면 성공한 사람들이 뭐 강연하거나, 아니면 성공한 사람들이 노하우 보여주는 프로그램 같은 거. 옛날에 뭐 성공시대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위기를 역경에 극복한 뭐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스토리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옛날에 인기 많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인기가 많아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성공한 사람들이 뭐 어떻게 성공을 했냐, 어떻게 해서 난 부자가 돼, 이런 것들 보여주는 컨텐츠가 인기가 많잖아. 뭔가 성공이라는 것을 쉽게 보여주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주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도 저 사람처럼 살면 가능하겠구나를 생각하는데, 그거 자체가 굉장히 함정이에요. 여러분, 성공이라는 게 왜 대단한 거야? 부자가 되는 게 왜 대단한 거예요? 몇 명 없으니까 대단한 거예요. 누구나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도전하지만 그 위치까지, 그 고지까지 가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눈에 빤히 보이는 방법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레거시 미디어, 유튜브, 네이버, 그리고 TV, 라디오에 나오는 그런 뭐 부자가 되는 방법, 돈 버는 방법은 알고 보면 돈 버는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나 볼 수 있고 접근 가능하고 검색하면 나오는 것은 백날 천날 해도 안 됩니다. 저는 감히 얘기하자면 책도 마찬가지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이 연글비트 자빠진 것도 이 투자 관련 서적이 저는 원인 제공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좀 그런 게 있어요. 이 자기개발 서적을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자기개발 서적을 봤으니까 나도 이 사람처럼 부자가 될 수 있겠지. 여기 나와 있는 데 시키는 대로 하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겠지. 땡, 틀렸습니다. 저도 이 자기개발 서적, 부자나 재테크 서적을 좀 많이 읽었는데, 옛날에 많이 읽었는데 지금 안 읽었거든요. 저도 좀 많이 읽었어요. 한 30권, 40권 읽은 것 같아요. 막 메모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느낀 건 뭐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사실 구식이에요, 구식. 여기에 투자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구식이야. 그리고 책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를 보면 다 따라할 거 아니야. 근데 다 따라하는데 막상 성공하는 사람 몇 안 되죠. 어차피 책에 나와 있는 것도 일종의 공개된 정보예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야. 난 여지껏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걸 따라해서 잘 됐다는 케이스를, 객관적으로 증명된 케이스를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이런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알고 보면 정보가 아닙니다. 정보에서 여러 가지 가치를 따질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뽑자면, 첫 번째는 희소성이에요, 희소성. 이 좋은 정보를 나만 알고 있어야 돼요, 나만. 그런데 우리가 보는 유튜브,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신문, 라디오, TV는 소위 말하는 개나 소나 다 볼 수 있어요. 언제든지 볼 수 있죠. 자나깨나 볼 수 있잖아. 근데 그런데 나오는 게 과연 정보겠냐고. 유튜브는 희소성과 완전히 거리가 멀어요. 완전히 멀죠. 누구한테든 다 오픈되는 곳이다 보니까. 그럼 이건 뭐겠어요? 정보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안성. 아무나한테나 볼 수 없어야 돼. 근데 유튜브는 누구한테는 다 볼 수 있잖아. 검색만 다 볼 수 있잖아. 그러면
유튜브에 나와 있는 것들, 유튜브뿐만 아니라 네이버나 각종 이제 미디어에 나오는 것들은 보안성과 희소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엄밀히 말하자면 그건 정보가 아니야. 부자가 된 방법이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자에 미쳐 있는 것도 맞아. 근데 사실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국가고 돈 때문에 이제 삶의 구애를 받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당연히 편하게 살고 유익하게 살려면 삶이 윤택해지려면 돈이 많아야 된다.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근데 개개인이 가진 능력은 한계가 있어. 개개인이 벌 수 있는 돈도 한계가 있고 개개인이 모을 수 있는 돈도 한계가 있어요.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요즘에 메타인지라는 말이 대세가 되고 있잖아요. 왜 대세가 될까? 메타인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자기 그릇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기의 한계치를 명확히 깨닫는 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특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절대 다수는 고만고만한 사람이에요. 고만고만한 사람. 그럼 고만고만한 사람도 있으니까 고만고만하게 사는 거예요. 고만고만하게 돈을 벌고 고만고만한 집에 살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한국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뭔가 불행하고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렇게 안 좋은 것도 아닌데 떵덩거리고 사는 것도 아니지만 한국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절대 다수가 자기가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꽤 많아요. 자기가 가진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만족하지 않고 불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지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번에 뭔가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지금 상황에서 뭔가 좀 즐기는 법, 만족하는 법, 현실에 승화하는 법, 나름 유익하게 사는 법, 여기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생활을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이 동네를 좀 빨리 떠날까? 이런 생각만 해. 이거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즐기지 못한다면 다가온 미래도 즐기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의 명확한 한계점, 벌이 상한가, 뭐 생활비나 우리가 살고 있는 범위를 명확히 깨달아야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 방송을 보는 서민분들은 한 번에 10계단씩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왜 어릴 때 장난으로 계단 같은 데 가면 점프해서 올라가죠. 그러면 어떻게 돼? 자빠지면 머리 깨집니다. 서민들은 한 계단씩 올라가야 돼. 한 계단씩. 욕심 부려도 2계단씩. 한 번에 10계단 올라가려 점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머리 깨져요. 근데 저대 다수의 사람들은 한 계단씩 가면 너무 느리니까 10계단, 20계단씩 점프해서 가려고 하자. 그러다가 뒤통수 깨져가지고 복구가 안 되잖아요. 허우적대지 않습니다. 영끌도 그런 거잖아. 영끌을 왜 합니까? 뭐하러 은행에서 4, 5, 그 이상 대출을 받아요. 이렇게 사가지고 집값이 오르면 내가 월급으로 벌 수 있는 10년, 20년치 돈을 몇 년에 그냥 벌어버릴 수 있으니까. 한 20계단을 껑충 점프할 수 있으니까. 근데 20계단 점프하려고 그렇게 했다가 한 40계단 넘어지게 생겼습니다. 떨어지게 생겼죠. 아니 40계단이 아니잖아. 한 80계단, 100계단 떨어지게 생겼죠. 경제가 오정하면 여러 무리수 같은 거 하면 안 돼. 상황이 안 좋으면. 천천히 올라갈 때 그 재미도 느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젊은 사람들이 지금 뭐 버는 돈에서 불만이 많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축을 하면서 통장에 잔고가 쌓이는 것, 통장 만기에 대해서 이자 받는 재미, 이런 재미 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성취감도 있고 재밌어요. 근데 이런 재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뭐 이렇게 얘기하죠. 야, 요즘같이 바보같이 은행에 돈 넣는 사람이 있네. 야, 이 금융지식도 없는 사람들. 돈도 없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 정말 웃긴 게, 통장 잔고도 없는 사람이 은행에 꼬박꼬박 돈 넣는 사람 무시합니다. 참, 진짜. 비트코인 투자해가지고 돈 날려먹은 사람이 은행에 예적금하는 사람 무시하는 세상이야. 참나. 완전 돌대가리, 돌대가리. 우리나라에 보면 그런 거 많아.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와라는 케이스. 저는 뭔가 투자해가 손실을 봤잖아요. 그럼 닥치고 입 꾹 다물고 계세요. 본인이 재능이 없다는 객관적인 증거 아닙니까? 내가 영끌에서 시세가 떨어지고 지금 고통 속에 살고 있다. 그리고 투자했는데 좀 많이 까먹었다. 그러면 재능이 없는 거예요.
재능이 없으니까 누가 뭐 어떻게 돈을 모으든 저축을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일체 뭐라 하지 마십시오. 꼭 보면 손에 잔뜩 보고 실속도 없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아는 것처럼. 그게 제일 무식한 거예요 이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은 사람 모으고 안 모은 사람은 안 모은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저축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소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단 소비 시 자기가 책임질 수 있다면 문제 없다고 봅니다.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는 거니까. 그분들이 돈 못 갚아서 책임 못 지면 욕먹으면 하지만 자기가 책임질 수 있다면 괜찮다고 봅니다. 라고 하셨는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서민들은 돈을 모으지 않으면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 많지가 않습니다. 소비하는 거 좋아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저도 소비하는 거 좋아하지만 그래도 자기 능력에 맞게 자기 버는 돈에 맞게 소비를 해야죠. 소비하는 거 좋아한다고 다 소비할 수는 없는 거잖아. 내가 쓸 수 있는 돈, 내 능력의 제한은 다 있잖아요. 내가 월급 200 버는데 뭐 BMW 730i 가지고 싶다고 그 한 번에 지르면 안 되잖아요. 왜냐 내가 버는 돈은 그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단 소비 시 자기가 책임질 수 있다면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근데 서민들은 문제가 많이 생겨요. 서민들이 생각보다 책임질 수 없는 소비를 많이 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소비.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 케이스 중에서도 책임질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소비를 해서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 많이 보이죠. 많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 명품 사는 거 저는 이게 책임질 수 없는 소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여자분들 중에 명품을 살 때 돈을 모아서 사본 적이 있는지 나 묻고 싶네요. 보통 명품 가방이 꽤 비쌉니다. 남자 봐도 야 이거를 어떻게 사냐 그 생각이 들어. 근데 여자분 사죠. 그런데 그걸 과연 현금으로 샀을까요? 그 통장에서 돈을 모아서 샀을까?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그런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샀을까? 예, 신용카드로 할부로 샀겠죠. 할부로. 근데 문제는 그걸 이제 할부로 사다 보니까 하나로면 만족해야 되는데 하나로 만족을 못하고 또 다른 거 하나 사고 또 다른 거 하나 사고 또 다른 거 사고 그러다 보니까 카드 결제 대금이 늘어나서 책임질 수 없는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못 지니까 자꾸 돌려버리는 거죠. 돌려버리니까 일봉기 세계에 빠지는 거고 그러면서 자꾸 원금 못 갚고 이자만 계속 쌓여나가는 이자인 늪에 빠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지금 빚진 사람들이 욕먹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럼 뭐 리볼빙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제 영클비트 하시고 욕먹는 게 뭐냐 하면 책임을 못 지니까 욕먹는 거예요. 책임을 못 지니까. 자기가 책임 못 지만 행동을 해놓고서 책임을 못 지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거야. 나라에. 어떻게 자기가 이겨내려고 시도는 안 하고 벌릴 거 다 벌려놓고 자기가 책임 못 지니까 아몰랑 시켜가지고 나라에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지금 그런 형국이잖아. 그러니까 더 욕먹는 거예요. 자기들이 뭐 빚져가지고 어떻게 책임지겠다. 내가 10년이든 20년이든 갚아 나가면서 이겨내겠다. 그러면 뭘 안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절대 다수가 빚을 그렇게 많이 지고도 자기가 겁나니까 인생 자빠질 것 같으니까 나라에서 어떻게 좀 걷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좀 모른 체 하진 않겠죠?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면 나라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감성적인 이론으로 자꾸 들먹거리면서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욕먹잖아. 이것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욕먹는데 괜히 뻘짓거리하니까 욕 더 먹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빚진 사람들 중에 책임을 못 지는 빚을 진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빚진 사람들이 좀 이미지가 안 좋아요. 거기다가 이 빚을 진 사람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해요. 나쁜 짓을 많이 해요. 뭐 범죄 같은 거 많이 저지른다거나 남의 돈 빌려서 안 갚는다거나 아니면 개인 파산해가지고 채권자들 눈물 흘리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개인 파산하게 해서 나라에 세금이 나가게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사회적인 병크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욕을 많이 먹습니다. 제가 감히 얘기하자면 우리나라에서 뭔가 대출이나 뭐 카드를 쓰는 사람들 중에
책임을 제때 지고 갚아 나가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으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가계부채가 문제가 되는 거고, 계속 이제 빚을 진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얘기하면 소비를 하되 책임 못 질 것 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책임 못 지는 빚을 져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고 구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부디 그런 인생을 살지 마시고요. 책임 못 질 것 같으면 애초에 시도조차도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